그동안 인도 공장에서 재미 좀 봤다고 감히 인도를 무시해. 삼성 한번 망하게 해줘. 최근 불거진 삼성전자 인도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정부 차원에서 수습을 하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 관련된 10분짜리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돼 인도 국민들이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니샤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후 지금은 경제학자이자 뭄바이 지역 대학의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뭄바이는 언제나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침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도시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죠. 창문 옆 작은 아파트에 앉아 아래로 보이는 거리의 풍경을 보고 있었어요. 빵빵대는 자동차 소리, 출근길에 서두르는 사람들, 그리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올라와서 뭄바이의 삶이 결코 느려지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오늘은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 중 하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주제는 한국이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삼성 같은 기업들이 세계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죠. 하지만 저한테 이건 단순히 경제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술, 사람, 그리고 미래 사이의 깊은 연결을 이해하려는 것이었죠. 팔을 쭉 뻗으며 일어나서 책상 위에 쌓인 두꺼운 서류 뭉치를 힐끗 봤어요. 연구자료, 차트, 그래프, 그 모든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기술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었고 그 변화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사는 인도에서 삼성은 단순한 브랜드 이상이었어요. 그들은 거대한 존재였고 노이다의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 중 하나를 세웠죠. 수천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며 최첨단 기술을 들여왔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공장 노동자들이 임금 불평등과 고용 불안을 이유로 파업에 들어갔거든요. 그들은 삼성이 도입한 새로운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이 결국 자신의 일자리를 완전히 대체할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노트를 훑어보면서 저는 이 시스템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노동자들이 틀리지 않았어요. 자동화가 서서히 모든 걸 차지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히 기계가 단순한 작업을 대신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 자체를 대체하는 문제였죠. 그리고 이건 인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죠. 시계를 보니 발표까지 2시간이 남았더라고요. 아직 정리해야 할 것이 많았어요. 대학의 학자들, 경제학자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까지 참석할 것을 생각하니 심장이 조금 두근거렸어요. 그들은 답을 기대하고 있었죠. 해결책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해결책이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기술의 빠른 진보와 일상 사람들의 요구를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제가 풀려고 하는 문제였어요. 슬라이드를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하려고 앉는 순간 전화가 울렸어요. 국제 전화였어요. 한국에서요.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니샤 교수님. 전화 너머의 여성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긴급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삼성 AI 개발팀의 김지영입니다. 저는 갑자기 자세를 바로 했어요. 삼성이요? 왜 저에게 전화를 한 걸까요? 교수님의 AI 경제적 영향 연구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제가 연구하던 바로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과 직접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게는 항상 단순히 종이 위의 숫자였어요. 몇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또 얼마나 새로 생겼는지에 대한 데이터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저와 얘기하고 싶어 했어요. 말씀하세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AI를 도입하면서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노이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업을 보고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우리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시스템을 만들었지 생계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녀의 말이 잠시 공기 속에 떠다녔어요.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지만 그녀가 던진 질문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답이 쉬운 것도 아니었죠. 진보와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문제였고 AI는 그중 최신장이었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한 회사나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지 않으면 이 기술이 더 큰 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녀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이번에는 더 결단력 있는 목소리였어요. 제가 뭄바이에 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회의에 참석하려고요. 직접 만나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동의했지만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는 확신이 없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벅찼죠. 하지만 그 대화가 흥미로운 것도 사실이었어요. 삼성이 만든 문제의 중심에서 일하는 사람이 정말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할 수 있을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찼어요. 지영은 삼성이 개발한 AI 시스템 팀의 일원이에요. 그 시스템은 지금 제 나라에서 노동자 위기에 처한 문제의 핵심이죠. 하지만 그녀는 뭔가 달랐어요.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을 더 깊이 느끼고 있는 듯 했죠. 다시 창가로 걸어가서 아래 거리를 바라봤어요. 유니폼을 입은 노동자들이 한 무리를 지어 근처 건설 현장으로 가는 게 보였어요. 그들이 노이다에서 미래를 두려워하며 파업에 나선 수천 명의 노동자들과 겹쳐 보였죠. 이제 이건 단순한 노동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이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만을 얘기하려던 생각을 접었어요. 그 대신 기술과 인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 말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신중하지 않으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뒤처질 수 있는 전쟁이죠. 해가 점점 더 하늘 위로 오를 때 저는 이게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영과의 만남은 이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을 이해하려는 다음 단계가 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요. 지영 씨가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긴장감이 한겨울의 찬바람처럼 저를 휩쌌어요. 그녀의 짙은 눈동자가 방 안을 스캔하며 모든 걸 하나하나 살피는 게 느껴졌죠. 처음부터 알 수 있었어요. 지영 씨는 쉽게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는 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도 방의 양쪽 끝에 서 있었어요. 삼성의 AI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인 그녀와 그 기술이 진짜 사람들에게, 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경제학자인 저요. 그녀가 제 맞은편 의자에 앉는 걸 지켜봤어요. 그녀의 동작은 마치 모든 게 미리 계산된 것처럼 정확했어요. 아마 그녀는 세상을 숫자와 예측으로만 보는 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예측되지 않아요. 미시라 교수님, 그녀가 공손하지만 딱딱한 어조로 말했어요. 급하게 만남을 요청드렸는데도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김 씨, 노이다 공장의 상황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제 말을 곱씹는 듯 했어요. 동의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야 해요. 함께라는 단어가 제 속을 뒤틀리게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입장을 가진 채 어떻게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어요?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팔짱을 꼈어요. 당신의 AI 시스템이 노동 위기를 촉발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기계에 의해 대체될 것을 두려워하며 파업 중이에요. 그들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급여 이상의 문제입니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죠.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 속에 뭔가 스치는 게 보였어요. 아마 좌절감일 수도 있고 걱정일 수도 있었겠죠. 두려움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어요. 단어를 신중하게 골라 쓰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기술 발전은 피할 수 없어요. 진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어요. 누구를 위한 진보죠? 노동자들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그들은 이런 기술 발전에서 아무런 혜택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뒤처지고 있을 뿐입니다. 지영 씨는 자세를 바로 잡으며 테이블 위에 손가락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교수님,
자동화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 혼란이 생겨요. 하지만 그 혼란이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적응할 수 있다면 더 나은 기회도 숙련되고 더 높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밑바닥에 자리 잡은 확신이 들렸어요. 그녀는 자신이 만드는 미래를 진심으로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적응이라니요? 저는 살짝 목소리를 높였어요. 20년 동안 공장에서 일해온 노동자에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코딩이나 로봇공학을 배우라고 하실 건가요? 그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녀는 제 말을 신중하게 따져보는 듯 했어요. 그리고 긴 침묵 끝에 다시 입을 열었어요.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동자를 재교육하는 건 어렵죠.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대화가 익숙한 패턴으로 흘러가는 게 느껴졌어요. 기술자는 혁신을 밀어붙이고 경제학자는 신중함을 요구하는 모습이었죠. 둘 다 쉽게 물러나지 않았어요. 문제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비용을 계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동화, AI, 그 모든 것이런 기술들은 사람을 대체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새로운 일자리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죠.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할 거라고 그냥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영 씨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우리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죠. 혁신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왜 삼성은 이미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저는 반문했어요. 그 결과를 알면서도 왜 자동화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추진한 건가요? 잠시 동안 그녀의 눈이 반짝였지만 곧 부드러워졌어요. 장기적인 이익이 단기적인 비용보다 크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마도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마치 계속 말해도 될지 망설이는 듯 했어요. 아마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사람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걸 과소평가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그녀가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는 대신 문제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죠. 적어도 시작은 된 셈이었어요. 맞아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기술이 삶을 개선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관리할 때만요. 인도는 한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와 노동력은 그렇게 급격한 변화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노이다에서 일어난 파업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로 번질 수 있어요. 지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제안하고 싶어요. 저는 약간 의아해하며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어떤 해결책이죠?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말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인도에서 자동화의 도입을 늦춘다면 어떨까요? 사람을 대체하는 대신 AI와 인간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기계는 반복적이고 위험한 작업을 처리하지만 인간 노동자는 여전히 생산을 감독하고 더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리고 더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역할로 이동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겁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신중하게 고려했어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이었어요. 그럼 삼성이 이 전환을 어떻게 지원할 건가요? 재교육을 원치 않거나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죠? 지영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안전망을 만들어야 해요. 인도 정부와 협력해서 재정 지원, 직업 소개 프로그램,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겁니다.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려 했어요. 큰 약속이 항상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나았어요. 삼성이 정말로 이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설득해야겠죠. 하지만 더 큰 위기를 피할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들도 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 판단할 수 없었어요. 어쨌든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죠. 하지만 시도해볼 만한 위험이었어요. 좋아요. 제가 마침내 말했어요. 해봅시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우리가 실패하면
당신의 명성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걸요. 지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약간의 취약함이 보였어요. 알고 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불안한 동맹이 형성됐어요. 우리가 상상했던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시작은 되었죠. 지금으로서는 그걸로 충분했어요. 지영은 삼성이 AI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에 대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버린 것 같았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무서웠죠. 삼성이 근로자들이 잃는 일자리에 대한 고려 없이 공장을 자동화해버리면 노이다의 불안이 인도 전역으로 퍼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건 너무 분명한 문제였어요. 인도의 많은 저숙련 노동자들이 갑작스러운 자동화 전환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았죠. 한숨을 내쉬면서 관자놀이를 문질렀어요. 저는 혼란을 막으면서도 근로자들의 우려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해본 모든 시나리오는 같은 결말이었어요.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에서 생계를 유지하려 발버둥치는 모습이 그려졌죠. 그때 제 전화가 진동을 울렸어요. 지영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다시 만나자. 아이디어가 있어. 저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빠르게 답장을 보냈죠. 지난번 만났던 곳에서? 좋아. 1시간 뒤에 봐. 우리가 만났던 카페는 도시의 한적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편안했어요. 바깥의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영받는 공간이었죠. 제가 도착했을 때 지영은 이미 창가 쪽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노트북은 열려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지영이 고개를 들었고 표정은 무거웠어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녀가 인사도 없이 말문을 열었어요. 혹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근로자를 AI로 대체하려고 하기보다는 AI와 근로자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요? 저는 찡그리며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지영은 노트북을 저에게 돌려 보여주었어요. AI로 운영되는 공장 내부를 설명하는 다이어그램이었어요. 보세요. AI가 사람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만이 더 잘할 수 있는 일들도 있어요.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감정적 지능이 필요한 일들이요. AI가 반복적이고 위험한 일들을 맡고 사람은 더 중요한 역할을 맡도록 시스템을 재설계하면 어떨까요? 재미있는 생각이긴 했지만 저는 완전히 납득하지 못했어요. 그게 일부 직업에선 가능할지도 모르죠.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런 능력이 없는 수천 명의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들은 저숙련 일자리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영은 마치 제가 그 질문을 할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재교육이 필요해요. 삼성이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이 근로자들이 새로운 역할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일방통행이 아니죠. 인도 정부도 재정 지원이나 보조금을 제공해서 근로자들이 적응하는 걸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의자에 등을 기대었어요. 정말 대담한 계획이었어요. 여러 주체가 협력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설령 삼성이 동의하고 정부가 이를 지지한다고 해도 근로자들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였어요. 그들은 이미 더 나은 일자리와 밝은 미래를 약속받고도 배신당한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다른 대안보다 나았어요. 위험하긴 하지만 제가 마침내 말했어요. 지금으로선 유일한 선택일지도 모르겠네요. 지영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살짝 비쳤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 후 우리는 1시간 넘게 계획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어요. 지영은 삼성에 돌아가서 AI와 인간이 함께 일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밀어붙이기로 했어요. 저는 인도 정부의 경제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재교육 프로그램과 균형 잡힌 자동화 접근 방식의 장기적 이점을 강조하기로 했고요.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양측 모두 반대할 게 뻔했죠. 삼성은 AI 확장을 늦추고 싶어 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은 기술적 해결책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해봐야만 했어요. 그 후 며칠간은 회의와 협상이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계획이 어떻게 작동할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를 설명했어요.
지영도 삼성의 리더십 팀에게 제안을 전달했죠.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정부가 재교육 비용을 부담하는 걸 꺼리거나 삼성 경영진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제안을 거부하려 할 때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밀고 나갔어요.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죠. 정부는 재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동의했고 삼성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소규모 공장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약속했어요. 제가 원했던 대대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시작은 되었어요. 계획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노이다의 파업도 진정될 조짐을 보였어요. 근로자들은 여전히 분노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가득했지만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은 생긴 것 같았어요. 삼성이 대규모 해고나 완전 자동화를 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험해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공기가 약간 달라졌어요. 낙관은 아니었지만 그와 가까운 무언가였죠. 어느 날 밤 또다시 정부 관계자들과 긴 회의를 마치고 나서 저는 처음 지영을 만났던 그 카페로 돌아왔어요. 지영은 거기에 있었죠. 똑같은 테이블에 앉아 앞에 차 한 잔을 두고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았고 잠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밖을 바라봤어요. 이게 잘 될까요? 그녀가 마침내 조용히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맞아요. 그게 시작이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장애물이 있을 거고 잘못될 가능성도 많았어요. 하지만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기술과 인간이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길이요. 그날 밤 카페를 떠날 때 저는 조심스러운 희망을 느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결말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이게 더 나은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뭄바이의 이른 교통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오늘따라 도시 소리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며칠간 이어진 긴장감 때문에 제 마음이 더 예민해진 거겠죠. 노이다에서 시작된 파업이 이제 인도의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었어요. 처음엔 국지적인 문제로 보였던 게 점점 국가적 위기로 번지고 있었죠. 제조업 전반이 멈춰설 위험에 처하게 됐어요. 저는 아파트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멀리 보이는 구름이 무겁게 들이운 게 비가 올 것 같았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너무 고요했어요. 핸드폰이 울렸고 뉴스 알림이 왔지만 열어보지 않아도 어떤 소식일지 대충 알 것 같았죠. 폭동, 시위, 모호한 정부의 약속들. 상황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어요. 어젯밤 지영 씨와 나눴던 회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AI와 인간 노동자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모델, 그게 유일한 해결책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우리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삼성의 임원들은 자신들의 야심찬 계획을 늦추고 싶어 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은 AI와 관련된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으려 했죠.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했어요. 자동화는 마치 그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그림자처럼 보였겠죠. 그렇다고 변화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도 답이 아니었어요. 제 생각은 낮고 울리는 천둥 소리로 끊겼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뭄바이의 날씨는 늘 예측할 수 없었죠. 우리가 처한 상황과 마찬가지로요.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경제 모델과 노동시장을 연구하며 경력을 쌓았지만 이제 이건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니었어요. 실제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었고 그들의 가족은 이 일자리의 생계를 의지하고 있었죠. 나라가 이런 문제로 갈라지는 걸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때 제가 걸었던 전화가 가장 중요한 전화가 될 거였어요. 지영 씨,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박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해요. 회의하고 논의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실질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계획을 제시해야 해요. 더 기다리면 너무 늦어질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녀의 사무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컴퓨터 소리와 멀리서 나는 사람들 목소리가요. 그녀는 서울에 있었지만 마치 저와 같은 폭풍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졌어요. 알아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줄까요? 삼성 임원들은 증거 없이는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거고
정부는 정치적 후폭풍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증거를 제시하면 되죠. 저는 제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다음 달 국제정상회의가 있잖아요. 기술과 노동관계에 관한 회의요. 그 자리에서 우리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발표하는 거예요.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요. 그들이 지지하면 삼성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인도 정부의 지원을 얻으면 노동조합도 생각이 바뀔 거예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빗소리가 점점 커지며 우리의 대화 속 공백을 채우고 있었어요. 결국 그녀가 말했어요. 좋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렇게 하죠. 하지만 단순한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해요. 데이터를 모아야 해요. 실제로 이 모델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해요. 이론뿐 아니라 실제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보지는 못했지만요. 제가 경제 모델을 준비할게요. 지영 씨는 기술적인 부분을 맡아주세요. AI가 너무 많은 노동자를 대체하지 않도록요. 이 일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삼성의 리더십도 인도의 노동조합도 자기 입장을 고수하며 물러서지 않았죠. 하지만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다면 그들도 들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 후 몇 주는 정말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거의 사무실에 틀어박혀서 데이터를 검토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지영 씨와는 거의 매일 통화하며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제안을 수정했어요. 회의 일정에 변경이 생기기도 하고 의심 많은 관계자들로부터 끝없는 이메일을 받기도 했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인도 내 분위기는 더 긴장감이 돌았어요. 노이다의 파업은 절정에 이르렀고 노동자들이 공장 앞에서 경찰과 충돌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이건 이제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생계, 존엄이 걸린 문제였어요. 정상회담 당일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탔어요. 속이 뒤틀릴 정도로 긴장했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더 나빠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요. 회담장은 전 세계에서 온 정치인들, 기업 리더들, 학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기술 발전과 인간의 필요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를 놓고 나라들이 고민하고 있었죠. 우리가 마주한 문제와 똑같은 질문들이요. 드디어 우리가 발표할 차례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쏟아졌어요. 지영 씨는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진지했어요. 수없이 연습했던 내용이었지만 이런 강력한 청중 앞에 서니 무게감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제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어요. 경제적 현실을 설명하며 인도의 불평등, 심화와 실업 문제로 인해 나라가 불안정해질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영 씨는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하며 AI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지 않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와 정부가 협력해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발표를 마쳤을 때 방안은 조용했어요.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뒤쪽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국제노동기구 ILO 대표였어요. 그는 이 모델이 대규모로 구현될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어요. 지영 씨는 정확하게 대답하며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설명했어요. 그 후에도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회의적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그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저는 조심스러운 희망을 느꼈어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각거리를 던져주었죠. 회의장을 나서며 지영 씨가 저를 보고 살짝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은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설득하는 거였죠. 하지만 지금은 첫 발을 내디뎠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첫 발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데 충분할 때도 있어요.